무슨 일 하세요? 사석에서나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직업에 관한 질문을 받으면 사실 조금 난감해진다. 의사, 변호사, 요리사 같이 긴 말 필요 없이 뚝 떨어지는 직업도 아니고 두리뭉실 영화일 해요 라고 하면 상대방의 호기심만 자극해 오히려 말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사실 내가 하는 일 자체가 방대하고 그 경계가 모호하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적 정의부터 내리자면 나는 할리우드에서 일하고 있는 패브리케이터, 제작자, 조립자,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패브리케이터는 미국 사람들에게도 참 생소한 단어이다. 풀자면 특수의상 제작자 정도가 될 것이다. 15년 전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한 선배가 이런 말을 했었다. 내 눈이 앞에 붙어있건 뒤에 붙어있건 상관없어. 여기서는 일만 잘하면 그것으로 완벽한 사람이야.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뛰었다. 오랜 길을 돌아 비로소 목적지를 찾은 기분이었다. 2살 무렵 소아마비를 앓았던 나는 왼쪽 다리가 불편하다.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했는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해고당하곤 했다. 딸이 당하는 부당함을 견딜 수 없었던 엄마, 나를 데리고 미국으로 건너와 버렸다. 고국에 대해 섭섭한 마음이 없었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이다. 한동안은 코리아타운도 외면하고 살았으니까.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던 것은 내가 뼛속까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었다. 이제는 그것에 감사의 마음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다. 솔직히 한국인의 근면 성실함과 기술의 디테일, 타고난 센스는 따라올 민족이 없다. 헐리우드 FX 인더스트리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인은 현재 서너 명에 불과한데 함께 모이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다. 우리 한국인이라서 참 다행이야. 그리고 혹시 20살 시절의 나처럼 지금의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 이야기를 해줘도 괜찮겠다 싶었다. 또 할리우드에 입성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실질적인 조언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이것이 내가 책을 쓰기로 마음먹은 이유이다. 그리고 이왕 쓰기로 한 이상 마지막 페이지까지 진심을 담아 좋은 글을 쓰고 싶었다. 이상하게 가족들에게는 닭살 멘트를 잘 날리지 못하고 산 것 같다. 지면을 빌어 항상 나를 향한 무한한 애정과 지지를 아끼지 않는 나의 남편 이용준 씨와 언젠가 엄마가 만들어준 슈퍼 수트를 입고 싶다는 배우 지망생 나의 딸 정수에게 사랑을 전한다. 또한 매번 엉뚱한 길을 선택하는 딸 때문에 가슴이 내려앉았고 딸이 받는 차별을 온몸으로 막아내느라 터프한 할머니가 되어버린 우리 엄마 윤영실 여사에게 말하고 싶다. 사랑한다고, 온 마음으로 존경한다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나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에서부터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해보았다. 역시 나의 작품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 듯해 오랜만에 컴퓨터에서 나의 이력서 폴더를 찾아 열었다. 2004년 영화 자투라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참여한 영화가 100여 편을 훌쩍 넘어섰다. 원단을 받아본 나는 그야말로 멘붕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이름을 알 수 없는 그냥 양철 수세미 원단이었다. 옷을 만들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정말이지 옷을 만드는 원단이 아니었던 것이다. 원단을 분석하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다. 철사로 엮어놓은 구조라서 조금만 자르기만 해도 쇳가루가 우수수 떨어졌다. 오기가 생긴 나는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실행에 옮겼다. 일단 카펫을 깔 때 사용하는 대형 스티커를 원단에 덮은 뒤 패턴을 그리고 그대로 잘라냈다. 스티커가 붙어 있으니 적어도 색가루가 날리지는 않았다. 바느질을 했지만 이번에는 잘려진 부분에 날카로운 철사들이 문제였다. 커팅 부분의 철사들은 일일이 핀셋으로 뽑아냈다.
문제는 원단과 씨름하며 흘려보낸 시간 때문에 마감이 임박해진 것이었다. 결국 3일 밤을 새는 초인적인 스케줄을 감당해야 했다. 굿바이 코리아. 장애인, 고졸, 가난, 편모스라, 작은 키에 예쁘지 않은 외모. 한국 사회에서 소위 나는 일중의 을이었다. 미국에 와서는 영어 못하는 동양 여자라는 핸디캡까지 추가되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과 가서 찾아오는 사람. 나는 장애로 인해 뒤처지는 게 싫어서 언제나 두 발짝, 세 발짝 더 뛰어야 했다. 나는 2살 무렵 소아마비를 앓았다. 병원에서 백신 예방 접종을 받고 온 다음 날 멀쩡히 걷던 아이가 고열이 나더니 다리에 힘을 주지 못하고 자꾸만 주저앉았다고 한다. 혼비백산한 엄마가 나를 데리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2 다리는 굳어진 후였다.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소아마비였다. 의사는 조금만 늦어도 열이 뇌까지 올라가서 뇌성마비가 되었을 거라며 이만하기 다행이라고 엄마에게 말했다.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소아마비라니. 더 이상 병원을 믿지 못하게 된 엄마는 그날부터 나를 업고 전국 방방곡곡 용하다는 한의원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침을 잘 놓는다고 소문난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 찾아갔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굳은 내 다리를 주무르고 찜질을 해주었다. 그렇게 3년. 오른쪽 다리가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다. 주위에서는 기적이라고 했고 엄마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다고 했다. 하지만 그런 엄마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내 왼쪽 다리는 3cm 정도 짧아졌고 결국 장애가 남게 되었다. 엄마는 아직도 그때 얘기를 하면서 침 한 번만 더 맞힐걸, 찜질 한 번 더 해줄걸 하며 아쉬워하신다. 아버지는 내가 고등학교 때 들어가던 해에 대장암으로 돌아가셨다. 워낙 오랜 투병을 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셨을 때는 정말이지 여러 가지 감정들이 뒤죽박죽이었다. 오히려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된 지금 당시 엄마의 참담한 심정이 느껴져 가슴이 아프다. 아빠의 죽음으로 우리 집은 많은 것이 달라졌다. 재산을 모조리 아빠의 치료비로 써버리고 우리 가족은 그야말로 알거지가 되었다. 쌀 한 톨 살 돈이 없어 거리로 나 앉아야 할 지경이었으니까 말이다. 내게도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그 많던 친구들이 약속이나 한 듯 다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때 끝까지 내 곁에 남아준 친구가 2명 있는데 아직까지도 연락을 하며 잘 지내고 있다. 인생에서 진정한 친구 2명만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라는데 나는 해고된 것이었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2번째 직장도 3번째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길면 일주일, 짧으면 이틀 만에 나는 잘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됐다. 사람들은 비겁하고 잔인했다. 내가 해고되는 이유와 책임을 나에게 물었다. 그 다리를 하고 어떻게 일을 하려고 해요? 무슨 말이에요? 이 다리로 나는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살아왔는데 이 일은 미경 씨에게는 무리예요. 무리라니? 메이크업이 100m 달리기는 아니잖아요? 가장 참을 수 없는 것은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는 내 앞에 하얀 봉투를 내밀었다. 1달치는 챙겨 넣었어요. 힘내요. 난 당신들에게 차별도 동정도 받을 이유가 없어요. 난 그냥 정당함을 원해요. 내 안에서는 이렇게 부르짖고 있었다. 지금이라면 그 부당함에 맞설 수 있었을까? 그때 나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봉투 하나를 받아들고는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결국 폭발한 것은 엄마와 남동생이었다. 엄마는 딸이 당한 부당함에 항의하려 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엄마는 미국에 이민가 살고 있던 외삼촌에게 연락을 했다.
아무래도 우리 미국으로 가야겠다. 우리 가족의 이민은 그렇게 결정되었다. 당시 언니는 일본에서 공부 중이었고 남동생은 단국대학교 장학생이었다. 그런데 순전히 나 때문에 낯선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된 것이다. 하지만 모두가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엄마의 결정을 따라 주었다. 아무리 가족이지만 참 미안하고도 또 고마웠다. 장애인, 고졸, 가난, 편모스라. 작은 키에 예쁘지 않은 외모, 한국 사회에서 소위 나는 을 중의 을이었다. 분명히 당당하게 살라고 배웠는데 나는 당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나? 이전까지 거리낄 것이 없었던 나는 자아가 공격당하는 기분이었다. 20살. 모든 것이 반짝반짝 빛나야 할 나이인데 세상은 나에게 넌 반짝일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와 남편을 기억하는 친구들은 지금도 용준이와 미경이가 결혼을 했어? 하며 놀라곤 한다. 결혼까지는 예상대로 순탄치 않았다. 나는 너무나 잘 이해한다. 자식을 낳고 길러보니 더욱 그렇다. 누가 내 아들, 딸의 배우자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원하겠는가. 더구나 남들의 이목을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인데 말이다. 남편의 가족들도 그랬다. 나를 드리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으셨다. 남편의 집안은 체육인 집안으로서 자부심이 대단했다. 남편의 아버지, 그러니까 시아버님은 한국 레슬링계의 대부로 불리는 이상균 씨다. 아버님은 후진 양성에 힘쓰셨고 태릉 선수촌 촌장님까지 지내셨다. 그런 명문 체육인 집안에서 장애를 가진 며느리란 내가 생각해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나를 놓지 않았다. 가출과 단식 투쟁도 불사했다. 결혼식은 쿨하고 깔끔하게 그냥 우리 둘이 시청에 가서 판사 앞에서 선서하는 것으로 끝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둘은 참 잘 통한다. 다행히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른들은 나에게 마음을 열어주셨다. 미경아, 나는 용준이를 못 믿어도 너는 믿는다. 비로소 내게 또 하나의 가족이 생긴 것 같았다. 헐리우드 한인 여성 파워, 바네사 리, 다이애나 유, 슈퍼맨, 배트맨, 아이언맨, 스파이더맨에서 즉 캡틴 아메리카까지. 여기에서 살아남아 마침내 넘버원의 자리에 오른 한인 여성들이 있다. 바로 특수분장사 다이애나 유 씨와 의상 제작자 바네사 리 씨. 무엇이든 물어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얼쩡거리자.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보자. 지금 내가 가려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절대 낙오자가 아니다. 처음 가는 길을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 겁낼 필요 없다. 조금 시간이 걸리면 어떤가. 서두르지 말고 주위를 둘러보며 한 걸음씩 즐겁게 옮겨보자.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곳에 도착해 있는 나를 발견할 것이다. 나에게는 노트가 한 권 있는데 소위 나의 위시 리스트다. 비교적 바라왔던 것들이 하나둘 이루어져 있다. 어떤 것은 조금 늦게 또 어떤 것은 유난히 힘들게 얻어졌지만 말이다. 이제 절반 정도가 남은 것 같다. 위시 리스트를 만들어 체크해 나가는 재미가 여간 쏠쏠하지가 않다. 이 절반을 체크하기 위해 나는 또 하루하루를 열심히 또 신나게 즐기면서 살 생각이다. 여러분에게도 위시리스트 작성을 강추하는 바이다. 믿져야 노트 한 권 아닌가? 아직도 달려갈 길이 많은 여러분과 나 모두에게 파이팅! From Hollywood. 바늘 하나로 할리우드를 접수하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